박희락 교수입니다. 북한의 탈북 지식인들은 연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격리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격리자의 경우 아예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서 코로나 증상을 보여 격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 치료약도 없습니다. 식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줄 약품도 없습니다. 집은 좁아서 식구들이 한 방에 같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남한에 태어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조치하기 어려울 때 대행해 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국민들은 평소에 꼬박꼬박 세금 내고 법을 만들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국가 또는 정부가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격리만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는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정권이나 국가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상 및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니까 이뤄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류로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려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의 개념입니다. 인간안보는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인간의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안보는 국가라는 조직의 보호에 주안을 두었고 따라서 인류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바로 북한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개념이죠.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평화기금에서 발표한 취약국가 목록에 의하면 전 세계 178개 국가 중에서 북한은 26위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1994년 UN 개발계획실에서 발표한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UN 개발계획실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로부터 이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로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 위협에 대한 국경의 안보나 핵전쟁으로부터의 보호에 국한되어 안보 개념을 좁게 해석해 왔는데 이제는 질병, 기아, 실업, 범죄, 사회적 분쟁, 정치적 압제, 환경 문제 등으로 인류의 안전을 추구하는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각 아닙니까? 지금 어떤 나라도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와 그 체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핍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한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안보는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의 항목을 북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난은 심각하고 코로나19에서 보듯이 건강 안보는커녕 전염병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도 완전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인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당 이외의 공동체가 있으며 정치적 자유나 안전이 있습니까? 인간안보는 1994년 이후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제사회의 단결이나 공동체 의식이 약해서 인간안보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안보의 근본적 목적을 상기시킨 공로는 크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북한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탱하는 체제, 즉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당, 군대, 정부는 확고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체제 안전 또는 국가의 안보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동일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니까 북한 정권과 협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은 변명입니다. 남한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 안보에 관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민족사적으로 올바른 시각을 지녔던 것으로 후세에게 평가될 겁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국리민복의 개념이 바로 인간안보의 개념 아닙니까? 홍익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선조들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 아닙니까? 진정한 진보라면 인간안보를 강조해야 하고 인간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북한 정권을 비하하는 사람은 진정한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북한 정권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격리만 강요하여 죽든지 살든지 운에 맡기라고 합니다. 80년 전까지 같은 국가를 이루었던 남한의 동포가 그러한 북한 정권을 지지 또는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북한 주민에 관한 한 우리 특히 현 정부는 북한 정권의 압제를 방관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